니네가 좀 놀랄 거야. 정답률이 33%예요. 충격적이지, 그치? 보통 문법은 개념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도 중요하다? 논리도 되게 중요해요. 1번 문제 정답률을 니네한테 얘기해주면 니네가 좀 놀랄 거야. 정답률이 33%예요. 충격적이지, 그치? 33%인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틀리는 거지. 근데 내가 한번 풀어볼게 이거를.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의존 형태소에서 조사 접사 어미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기능이 있대. 근데 사실 요걸 딱 읽었을 때 공부를 좀 수능 스타일로 한 사람들은 이걸 딱 읽고 뭐 하냐면은 이건 미리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딱 해야지. 그리고 나서 예문은 먼저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선지를 보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 자, 근데 이제 1번을 한번 보자. 기역의 시작 되자와 낮췄다의 전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접사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형태소가 분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접사의 기능이 정말 품사를 바꿔줬는가 체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시작돼 지금 자라고 되는데 그냥 시작되다라고 할게. 기본형으로. 얘는 어떻게 결합이 돼 있는 거냐면은 시작이라는 명사에다가 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 되다가 접사예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거야. 얘는 접사가 맞거든. 근데 이제 봐봐. 얘 시작 있잖아. 얘 명사잖아. 그치? 얘 명사란 말이야. 그런데 시작되다는 그러면은 품사가 뭐야? 예를 들면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지. 용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제 둘을 원래 여기서는 구분을 못해도 사실은 맞출 수는 있거든. 그런데 자, 뭐뭐 하는 중이다를 넣어서 그게 되면은 그게 동사거든. 근데 시작되는 중이다 어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실제로 동사야. 그럼 봐봐. 명사에다가 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됐네. 와, 이거 그러면은 지금 이 설명 맞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 낮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결합이 어떻게 됐냐면은 얘는 낮다의 낮에다가 추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낮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였냐면은 얘는 형용사였어. 형용사였는데 이 추라고 하는 접사를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낮추다, 낮추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되지? 그러면 동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야? 아이씨 개꿀이네? 하면서 1번 딱 하고 끝났어.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10초 컷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요게 자꾸 길어지면서 5번까지 내려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4번 선지에 손을 되게 많이 댔단 말이야. 4번 선지 손댄 사람이 몇 프로냐면은 40%야. 진짜 많지. 정답을 선택한 사람보다 더 많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한번 볼게. 자, 친구랑 그다음 미술관이랑의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 형태 관계 있고 여기서 끊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형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잖아. 이건 개념이잖아. 그치? 자, 얘는 개념 중심의 문제야 지금. 이 형태가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설명도 안 나와 있어. 이게 기능이 같고 의미나 기능이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거야. 근데 딱 봤더니 봐봐. 친구랑 만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 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기능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떠냐면은 친구랑 만나다, 친구와 만나다 이런 거랑 같은 거거든. 자, 그러면은 이 랑이 지금 얘가 부사어임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은 부사격 조사야. 격조사 중에 부사임을 나타내주는 거. 그런데 미술관이랑 영화관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얘는 접속 조사야. 얘는 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어.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연결이 되면서 이 둘이 합쳐서가 이제 부사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랑이랑 이 랑이 기능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기능이 같아?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럼 이 형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의 개념을 모르거나 혹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석을 잘 못한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정답률이 이제 33%가 나온 거야. 자, 이 문제는 뭐를 좀 많이 탔어? 개념을 많이 타지. 기억하겠지, 그치? 두 번째 문제를 볼게. 두 번째 문제. 자, 얘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개념을 설명을 다 해줘. 확대라고 하는 의미의 확대가 있다. 또 축소가 있다. 또 이동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 근데 이거는 원래 학교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학교 문법 할 때 배웠죠.
그쵸? 그런데 배웠는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이제 예시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는데 예시 단어 다 얘기해줬어. 내가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스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런 사례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례네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되게 잘 읽어내야 되냐 봐봐. 이들 단어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기 확인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 지시사항이야. 자, 이들 단어의 의미 변화를 설명해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뭐냐라는 거야. 지금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현대국어 단어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자, 뭐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써 있어. 자, 예시를 먼저 다 안 보고 들어간다 그랬지. 선지 보면서 이제 짜맞춘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선지들을 보니까 사이에 기억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국어 사이에는 리을에서의 뜻이 없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요 앞에 원래 뭐 써 있지? 박스 앞에 지금 뭐 써 있어? 현대국어잖아. 그치? 그럼 봐봐. 현대국어 사이에는 기억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국어 사이에서는 리을의 뜻이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현대국어랑 그 다음에 중세국어랑 서로 뜻이 완전히 어떻다? 다르다는 거지. 아까 나왔던 봐봐. 세 가지 중에서 확대, 축소, 이동.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이전에 A라는 뜻이 있었는데 A에다가 얹어서 A 다시도 생겼어요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축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원래 이런 뜻들을 막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얘만 남았어요. 이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동은 뭔 거야? 이동은 A에서 뭘로 아예 바뀌었다는 거야? B로 바뀌었어. 이거란 말이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단어 다 정해줬거든? 예시 단어들이 지금 뭐가 확대고 뭐가 축소고 뭐가 이동인지 다 정해줬단 말이야. 그치? 그 상태에서 그냥 요거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냐?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봐봐. 즈음하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즈음하다가 원래 뭐였냐면은 즈음하다는 이동이래. 그럼 이동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동이면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서로 의미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현대국어 즈음하다의 디귿에서의 뜻이 없고 중세국어 즈음하다의 비읍에서의 뜻이 없다. 현대국어엔 중세국어 뜻이 없고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 뜻이 없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됐던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자, 봐봐. 이제 되게 중요해. 얘 중세 문제지. 그러면 중세 나오면 쫄지. 왜 쫄아? 단어의 뜻을 몰라서 쫄지. 그치? 단어의 뜻이 문제에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해요. 네, 단어의 뜻이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만 잘하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정의해주고 뭐라고 시키는지를 잘 따라가면 되지. 앞에 문제랑 차이점 느껴져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문제들을 통해 이거 다 틀려도 돼.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다 틀려도 돼. 그냥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쫙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잘 맞히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 문법도 되게 셋버그로 푸는 애들이 있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셋버그로 풀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매번 문법 점수가 언매 점수가 오락가락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안 나오는 한 내가 다 맞히려면은 그러면은 자, 개념적으로도 그다음 논리적으로도 좀 무결해질 필요가 있거든.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있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거 내가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줄게. 니네가 이거는 옆에다가 적어놨다가 꼭 잘 해주세요. 보통 문법은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개념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도 중요하다? 논리도 되게 중요해요. 논리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념을 빠삭하게 채웠는데 근데 문제가 막 안 풀려. 그럼 무슨 의심을 할 수 있게 됐어? 내가 논리를 못 쫓아갔나? 혹은 아니면 자, 논리가 강조되는 문제인데 바보처럼 어떻게 푸는 거야? 내가 아는 걸로 막 1초 컷 3초 컷 하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야. 그럼 다 틀려요. 문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초컷 문제네. 이걸 읽어봐야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봐봐. 어떤 문제는 개념이 강조가 되고 그런 문제는 초컷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논리가 강조가 되죠. 요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문제 보면서. 지금부터는 계속 그걸 신경 써주면서 공부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줄 아는 이 능력이 결국에는 뭐에 영향을 주느냐? 오답 정리할 때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개념이 빵꾸 났는지 이게 논리를 못 쫓아가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요게 잘 돼줘야 된다는 거.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우리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공통적인 건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어느 챕터에서 나온 문제야?
챕터 상으로 어디서 나온 거지? 만약에 봐봐, 얘를 분리를 막 했어.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에 관련해서 나왔어요라고 하면은 표지어가 뭐가 붙을 것 같아? 품사? 그지? 우리 친구 둘 다 잘 얘기해 준 거거든. 내가 이렇게 해볼게. 봐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지금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명은 품사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둘 다 맞아요. 사실 둘 다 맞는데 잘 봐야 돼. 자, 처음에 문제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 이거 의존 형태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요거 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문제 풀어봐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뭘로 풀려? 품사로 풀리지. 그치?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표면적인 유형은 얘가 분류가 이쪽으로 돼요. 이건 형태소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형은 품사. 그 중에서도 뭐였다? 품사의 구분이었어. 물론 이제 모두 개입이 되냐면은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도 개입은 돼. 개입은 되는데 자, 얘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문제를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모두 들여다봐야 된다. 예를 들면 봐봐, 또 두 번째 문제 틀린 애들 뭐라 그럴 거냐면 중세 문제 어려워. 야,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중세지, 맞지.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잖아.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은 현대국어에서 단어의 의미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논리가 강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까지도 또 잘 돼주면은 그러면은 오답 정리할 때 훨씬 더 잘 되겠지. 그지? 이해되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이 좀 잘 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음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매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아까 첫 번째 문제 봤죠? 공부돼 있는 사람 어떻다? 와, 촉컷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시간을 땡겨주는 역할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뭔 것 같아? 개념. 그죠? 자, 조금 더 넓게 갈게. 그게 정확도예요. 근데 그 안에는 개념도 들어가고 논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게 어떤 논리로 풀리는 문제인지 모르면 그럼 막 헤매는 거야. 그리고 이 초컷 문제들, 개념 강조되는 문제들은 또 이런 것도 돼. 사실 내가 이제 공부하는 중이야. 그런데 문제 보는 눈은 생겼어. 그래서 문제를 보다가 메타인지가 발동이 잘 돼서 내가 여기가 이 문제가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개념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문제는 그 시험에서 던져요. 내가 개념이 부정확해서 안 풀리는데 내가 굳이 그거를 붙들고 생각해봐야 뭐해? 내가 이 형태를 모르는데 그걸 들여다봐야 뭐해? 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은 문법 공부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인식이 별 없는 채로 공부를 해. 그냥 무작정 예를 들면은 개념을 외운다든지 또 개념도 잘못 외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잘못 외우냐면은 개념을 너무 미시적인 거에 집중해서 외워. 근데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평가원이 출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지? 오늘도 진실만 말한다.